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윤석열 후보 시력농단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 김한매입니다. 기자회견은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먼저 기자회견문 낭독 이후에 현장에 오신 기자분 중에서 간략한 질문 있으면 질의응답 시간 가지고 곧바로 민원실로 이동해서 고발장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력농단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병역 면제 시는 부동시, 검사 채용 시는 정상, 검찰총장 청문회 시는 다시 부동시.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한가? 자신의 병역 면탈 의혹 제기 막기 위해 37년 만에 부동시 또 제출한 자가 감히 공정과 상식을 국민에게 외치는가? 윤석열 후보는 1982년 병역 면제 사유였던 좌우 시력 차이가 심한 부동시, 소위 짝눈 판정 시에는 좌는 0.8, 우는 0.1로 좌우 시력 차이가 0.7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는 좌는 0.7, 우는 0.5로 좌우 시력 차이는 0.2로 줄어들면서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다시 2002년 검찰로 복귀하면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는데 그 당시에 좌는 0.9, 우는 0.6으로 다시 한번 좌우 시력 차이는 0.3으로 정상 시력 판정을 받아 검사 임용과 검사 직무 수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에 지명될 무렵에 청와대 인사검증을 위해 제출한 신체검사 시력 측정 세브란스 안과병원 작성에서는 좌는 1.0, 우는 0.15로 다시 좌우 시력 차이가 0.85가 되어 37년 전 군면제 당시보다 좌우 시력 차이가 더 벌어지는 심한 부동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국회 청문회 제출을 위한 신체검사 시력 측정 분당 서울대병원 작성에서는 좌는 1.2, 우는 0.5로 좌우 시력 차이는 군면제 부동시 판정 당시와 동일한 0.7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로써 40년간에 걸쳐 좌우 시력 차이가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피고발인의 생애에서 아주 중요한 시점마다 부동시가 되었다가 다시 정상이 되었다가 또다시 부동시가 되는 기괴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의 혐의로 피고발인 윤석열을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1. 청와대 인사검증 및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한 시력 조작 직권남용의 점. 2019년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피고발인 윤석열을 검찰총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합니다. 검찰총장 지명을 전후하여 청와대에서는 피고발인 윤석열을 포함하는 검찰총장 후보군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 윤석열이 이러한 청와대 인사검증 목적으로 제출한 시력검사를 포함하는 신체검사에서 1994년과 2002년에 이루어진 검사 임용을 위한 시력검사의 결과는 부동시가 아닌 정상 시력이었고 27년간 검사 직무 수행에는 시력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84년 군면제 당시처럼 37년 만에 부동시가 또다시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피고발인 윤석열을 검찰총장 최종 후보로 지명한 이후에 이루어진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시력검사를 포함하는 신체검사에서도 역시 청와대에 제출했던 시력검사 마찬가지로 좌우 시력 차이가 0.7로 군면제 당시와 같은
부동시 증상을 37년 만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의 좌우 시력 차이의 기괴한 변동성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이 어렵다는 것은 곧 피고발인의 좌우 시력 차이에 대한 판정이 의학적으로 순수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매우 인위적이고 고의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국 피고발인 윤석열은 청와대 인사검증이나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의 병역 면제 사유였던 부동시가 아닌 정상 시력을 나타낼 경우 자신의 병역 면제 당시에 부동시 판정이 병역 면탈을 위해 고의적으로 조작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될 것을 우려한 피고발인 스스로가 인위적인 시력 측정 결과를 제출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윤석열은 그 누구보다 공정하고 공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의 자리에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인사검증 및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병역 고의 면탈 의혹이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하여 시력 측정 결과가 의학적으로 순수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인위적으로 부동시의 결과가 나오도록 부하 직원 및 안과 전문의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발인 윤석열은 억지로 부동시를 만들기 위해 인위적이고 고의적으로 조작된 시력검사 결과를 제출하여 청와대 인사검증 담당 공무원 및 국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담당 공무원들의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방해하고 훼손하였으므로 형법 제137조에서 규정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이에 위처럼 피고발인 윤석열을 고발하오니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검찰총장 출신 야권 유력 대선 후보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 윤석열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2년 2월 28일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이상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치고 현장에 계신 기자분 중에서 간단한 질문이 있으면 질문 응답하고 그리고 민원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게 네.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법사위에서는 네. 이 시력 검사한 거를 제출을 받지 못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검찰총장 할 때 부동시였다는 거는 혹시 어디서 알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검찰총장 할 때 부동시가 아니고 네네. 검찰총장이 되기 그러니까 2019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7일 날 윤석열을 지명을 하는데 검찰총장 최종 후보로 그 전에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할 때 그때 제출했던 그게 부동시였고요. 그래서 인사청문회 국회에 제출했죠. 네네. 국회 인사청문회 그 국회에 제출한 것도 또 부동시. 그러니까 두 번이었어요. 네네. 불과 몇 달 상간에. 네네. 그게 첫 번째 청와대에 낸 거는 세브란스 병원 안과병원의 작성으로 제출했고 그 다음에 국회에 제출한 거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작성한 거 이렇게 두 개를 다르게 했는데 두 개가 다 짝눈으로 나왔어요. 부동시로.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렇게 했냐면은 그 37년 전인 1984년에 군면제 받을 때 부동시였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이후에 검사 임용 때인 94년과 그 다음에 그 2002년 두 번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윤석열이. 그 두 번 때는 다 정상이 나왔어요. 짝눈이 아니고 부동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검사 생활하는데도 지장 없이 잘 오다가 갑자기 세월이 37년이 흘렀는데 난데없이 다시 부동시로 회귀한 거예요. 그게 의학적으로 매우 희귀한 상황인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보고 있냐.
자기가 부동시가 안 나오면 정상으로 제출을 하면 국회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신 37년 전에 부동시 국면제 받은 것이 고의적으로 군 병역 면탈을 하기 위해서 부동시 조작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정상인데. 그러니까 그런 의혹 제기를 막기 위해서 청문위원들이 그런 얘기 할까봐 다시 부동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그 자료를 혹시 어디서 확인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서요. 지금 기자님이 말하는 거는 네네. 검사 임용 당시의 결과를 공개를 안 했어요, 법무부가. 아, 그러니까 그때 청와대하고 정상이라는 국회 거. 국정원에 낸 2019년 거는 네네. 다 공개가 돼 있고 그렇죠. 검사 임용 시험 그러니까 92년인가요? 92년이고 92년과 2002년에 검사 임용을 위한 시력 검사 제출한 거 네. 그거를 공개를 법무부가 안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법사위에서 논란이 벌어진 거고 그쵸. 2019년에 부동시 낸 거를 저희는 네네네.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네네. 공개된 거를. 근데 일단 그러면 92년이랑 2002년에 만약에 부동시로 나와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괄적인 정상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정상인 거 혹시 저 자료를 확인해 94년과 2002년에 검사 임용시 실체 검사에는 좌우 시력 차이가 0.2와 0.3으로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료를 확인을 하셨는지가 제가 궁금해서요. 그 자료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된 보도 자료로 나간 게 있어서 그걸 보도 보고서 자료로 지금, 나간 게 네. 있어서요. 네, 자료 그 자체를 법무부가 공개를 안 한 거는 법무부에서 갖고 있는 걸 공개 안 한 거지. 네네. 이 시력 차이가 검사 임용 시에 0.3과 0.2로 줄어 있다라는 거는 네. 정상이나 부동시가 아니었어요. 네네. 그건 이미 다 지금 언론에 보도가 돼서 나오고 있고 표로 정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언론 보도로 보신 거지 이거 자료를 보신 건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법무부가 갖고 있는 그 자료는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자료를 봐야 사실은 확실한 혐의가 입증이 되는 건가요? 근데 그거는 뭐 법률적인 뭐 그건데 네. 공수처가 얼마든지 법무부한테 받거나 압수수색하면 되죠. 네. 아, 그러면 법무부가 자료 공개 안 해가지고 못 받은 게 많아요. 공수처가 고발사주 수사할 때도 또 한명수 전 총리 사건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사건을 입건된 거 수사할 때 법무부하고 대검이 협조를 안 해가지고 압수수색 영장 받아가지고 다 가져왔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법무부가 공개 안 했는데도 공수처는 확보할 수 있어요. 영장 받아가지고 확보하면 돼요. 공수처는 그런 수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라고. 네. 공개를 안 하니까 수사를 하라고. 그래서 수사권이 있는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고발하실 때 법무부도 같이 고발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법무부를 왜 고발하죠? 그러니까 법무부가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는 것도 그거는 뭐 법무부가 범죄 혐의라기보다는 행정적인 판단이잖아요. 네네. 네. 그거를 범죄 혐의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나 윤석열의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만약에 부동시가 아닌데 부동시가 안 나오는 거로 부동시가 나오도록 억지로 그걸 갖다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는 그거는 명백히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예요. 그리고 그거를 자신이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자리에서 그랬다면 그것 또한 직권남용이죠. 따라서 직권남용은 공수처의 공무원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련 범죄인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역시 주범죄인 직권남용에 딸려있는 거는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어요. 옛날에 고발사주 당시에도 개인정보법 위반은 공수처 범죄,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 죄정에 들어가지 않는데 직권남용이 되니까 거기에 딸려있는 개인정보법 위반도 같이 한꺼번에 다 수사를 했어요. 공수처가. 네.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네.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고 공수처는 얼마든지 법무부가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서 수사하면 돼요. 이제까지 그래왔고 네. 그러니까 그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질의응답까지 마치고 이제 민원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민원실에 들어가서 고발장 접수를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들어가는 건 안 찍어도 되죠? 네, 아니 찍을까 해요. 지금 너무 영상이 그래요? 없어갖고. 네, 들어가시죠. 예. 그러면 이쪽에서 한번 이렇게 들어가는 거 한번 찍으시네? 네네. 보통 저쪽에서. 네네. 있거든요, 저쪽에서. 네네. 아, 이렇게 들어가시죠? 제가 저쪽에 이렇게 아, 해설문으로 네네. 들어가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쪽에서 이렇게. 자, 천천히 돌아가겠습니다.
네, 기사 잘 작성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 접수를 했고요. 자, 제가 참 여러 가지 농단을 많이 붙여봤지만, 예, 잘 접수증, 예, 잘 접수했습니다, 여러분. 시력 농단이란 말은 정말 제가 처음 사용하는데 그 말이 너무나 맞는 게,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시력이 그렇게
양쪽이 그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니까 이게 뭐 보통 0.몇 이렇게 나가는데 디옵터라고 하는데 저도 눈이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렌즈 끼고 있는데 왼쪽하고 오른쪽이 그게 3 디옵터 이상, 그러니까 3단계 이상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거를 짝눈, 즉 부동시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윤석열은 놀라운 게 뭐냐면 군 면제 받을 때, 병역 면제 받을 때인 82년도에는 눈이 0.7이나 벌어져요. 그러니까 왼쪽은 되게 좋고 오른쪽이 되게 안 좋아요. 오른쪽은 되게 안 좋고 왼쪽은 되게 좋은 이런 부동시를 보여서 면제가 됐습니다. 병역 면제자가 돼요. 그러다가 불과 10년 만에 검사로 임용되려고 해서 신체 검사를 했는데 갑자기 왼쪽 눈은 조금 안 좋아지고 오른쪽 눈이 급격히 좋아집니다.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른쪽 눈이 좋아져요. 그래서 차이가 좁아져요. 0.2로 좁아집니다. 예? 갑자기 시력 차이가 줄어듭니다. 82년에 면제됐고 94년, 12년 뒤죠. 12년에 공무원 신체 검사할 때는 좌는 0.7이 되고 우가 0.5로 갑자기 0.4가 시력이 좋아. 그러니까 오른쪽 눈이 갑자기 밝아져. 이래가지고 차이가 0.2로 줄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정상이 나와요. 부동시가 아니야. 그때는 또. 그 검사로서 직무 수행할 때 이걸 여러분 검사들이 서류를 이만큼씩 봐야 됩니다. 이만큼씩 읽어야 돼요. 예? 고무 엄지손가락에 고무 그거 골무 껴가지고 맨날 서류 뒤져봐야 되는데 눈이 짝눈이면은 이게 글씨가 잘 보이겠습니까? 검사의 직무 수행하는데 부동시가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때는 또 정상이 돼요. 또 0.2밖에 차이가 안 나. 그리고 검사 생활하다가 나갑니다. 윤석열이 그만둬요. 그리고 무슨 로펌에 근무하다가 또 1년 만에 다시 검사로 복귀를 합니다. 검사직을 그리워해가지고. 그게 2002년인데 그땐 또 놀랍게도 또 그렇게 그렇게 8년 만에 또 다시 검사 임용 때 또 검사를 받는데 그때도 또 좌는 0.9, 우는 0.6 더 좋아져. 예? 눈이 더 좋아집니다. 오른쪽 눈이. 그래가지고 0.3짝밖에 차이가 안 나 정상 시력이 돼요. 부동시가 아니고. 자,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검사 생활을 쭉 이제 20년 가까이 해오다가 19년 만에 검찰총장 이제 2019년에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명됩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여러분 잘 아시던 서울중앙지검장이었죠. 그때 청와대 인사검증을 위해서 제출했던 거 그거는 또다시 오른쪽 눈이 어마어마하게 또 후퇴를 해. 왼쪽 눈은 또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더 벌어졌어요. 0.85 완전히 이거는 심각한 짝눈이 됩니다. 갑자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되더니 심각한 짝눈이 돼요. 또 그리고서 또 한 번 더 했어요.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그때도 마찬가지. 군대 갔을 때하고 똑같이 양쪽이 0.7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너 군대 면제받을 때 부동시했다고 그랬는데 정상이냐? 왜 정상으로 돌아왔느냐? 너 37년 전에 군 면제받을 때 이상한 짓 한 거 아니야? 부동시 억지로 만들어낸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들을까봐 다시 부동시를 제출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37년 전에 1982년에 군 면제받을 때 부동시를 받았으니까 37년 후인 지금도 부동시다. 이래야 국회에 있는 청문위원들이 여전히 부동시가 맞네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부동시를 또 인위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거고 억지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데 그걸 또 짝눈을 만들어낸 거예요. 서울중앙지검장의 자리에서. 그래서 저희가 고발했다라는 점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저희가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작은 이게 뭐 중대한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자신의 신체에 대한 시력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이게 여러분 안과 의사한테 주변에 계신 안과 의사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가능하냐? 20대 때 초반에 양쪽에 짝눈이 심해가지고 0.7이나 차이 나게 이렇게 벌어지는 사람이 12년 뒤에 갑자기 눈이 좋아져가지고 검사 공무원이 될 때는 검찰 공무원이 될 때는 정상이 됐다가 그리고 20년을 세월을 보내다가 또다시 짝눈이 돼가지고 심각한 부동시 짝눈이 그게 가능한지를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안과 전문의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제보 좀 해주십시오. 그게 가능한지. 근데 상식적으로
여러분 그거는 그냥 안과 의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짝눈이 심하다가 다시 또 수십 년 동안 정상이었다가 또 다시 짝눈이 된다? 여러분 이런 장난 이게 국민 우롱하는 거. 저는 이런 자가 대통령 선거에 나왔다는 자체, 그리고 그 사람을 지지하는 국민이 40%에 육박한다는 자체가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직성의 문제죠. 정말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진짜 얄팍한 술수를 부려가지고 정말 그런 얕은 속임수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 검증을 통과하고 또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고, 이런 자를 우리가 검찰총장으로 그 자리에서, 그래서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의 이기적인 본인의 정치 야욕을 위해서 철저히 했지, 그 자가 그 검찰총장의 자리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가 오로지 반문재인의 기류에 편승해서 대선에 나와서 결국 이런 반역자 그리고 배신자에 불과한 자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은 지금 일주일 또 안 남았습니다. 지금 9일 남았는데 여러분 반드시 이런 검찰공화국을 만들 검찰 독재 국가를 꿈꾸고 있는, 속으로는 엄청난 검찰 독재 국가를 꿈꾸고 있는 이런 자가 반드시 대선에서 탈락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국민들이 지켜온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되고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되고 적폐 기득권 카르텔을 반드시 분쇄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주개혁 진영이 승리하는 그날이 3월 9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상으로 윤석열에 대한 시력농단,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고, 자 이상으로 또 방송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서 감사하고요. 늘 항상 애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고맙고, 우리 촛불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끝까지 우리 민주정부 4기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도록 여러분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면서 끝내겠습니다. 자, 촛불이 이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